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 시간입니다. 평온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내 인생의 폴라리스 시간은요. 칼폴리포모나의 상담 심리학 교수로 계시는 박소은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놀란 가슴 쓸어내리는 시간 너무 말이 좋네요. 네. 음성만 들어도 진정시켜야 일단 돼요. 벌렁거리는 그 심장이 진정이 됩니다. 음성만 네, 들어도.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아요. 요즘 지진이 네. 잦아서. 그러니까요. 근데 오히려 어떤 분들께서는 살짝 뭐 이런 어떤 진동이 있는 곳이 차라리 큰 거를 좀 피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다라고 또 말씀을 하셔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네. 하긴 뭐 예전에 노스리치 왔을 때는 그때는 예고도 없이 갑자기 큰 게 오는 바람에 정말 놀랐었는데 네. 일본에 갈 기회가 있어서 일 때문에 네. 그랬더니 거기 이제 가이드라는 분이 저희들을 안내를 해주시는데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자기 이름도 얘기하기 전에 혹시라도 지진이 나면 어디에서 만납시다. 네네. 그 얘기부터 먼저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절대 이 장소 잊지 마시고 무슨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만나는 겁니다라고 그 장소부터 일단 네. 정해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면서 물어봤어요. 일본 사람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지진이라는 곳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그 약속을 하느냐, 그리고 네. 그렇게 살면 그 무서워서 불안해서 어떻게 사느냐. 네. 그랬더니 그 사람 대답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어차피 사람이 죽을 걸 알면서 사는 것처럼 우리는 네.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안 그러면 하루하루 그 마음을 조여서 그 불안하겠죠. 불안해서 어떻게 네. 살겠어요 그거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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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받아들임이 중요한 그렇죠. 거네요. 네. 어차피 우리가 소멸되는 존재지만 소멸되는 걸 생각하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즐기고. 네. 네, 근데 네. 그냥 그거를 받아들이고 인정해 버리니까 그 사람들은 또 그러고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네. 이럴 때일수록 라디오 코리아 키고 계시는 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속보를 받아보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라디오에서는 가장 빠르게 여러분께 전달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바쁘지 않은 시간대에는 늘 라디오 코리아 좀 끼고 계시면 빠른 시간 안에 저희가 정보 속보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박사님 이거는 정말 다른 얘기인데 네. 저희들이 예전에 라디오 코리아에서 근무했던 네. 뭐 92년 폭동, 94년 네네네네. 놀스리치, 뭐 산불 뭐 이런 거 했었을 네. 때 옛날 사람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는데 옛날에는 라디오 코리아의 청취율이 99%였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저희들끼리 마무리는 그렇게 청취율이 나올 일은 한인사회에 없었으면 좋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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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그거는 바라는 게 아니다. 네. 그렇죠. 근데 네. 그런 일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네. 라디오 청취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네. 한인사회 평화로운 일상, 평온한 네. 게 그게 우선이니까. 그렇죠. 네. 네. 엄한 얘기했습니다. 그럼 박사님 오늘. 네, 저희가 지금 몇 주째 주제가 싸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진도가 좀 느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진도를 좀 빼보려고 하는데 네. 저희가 이제 그동안 했던 얘기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싸움이 일어날 수 있고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는 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좀 예비를 하고 예방을 한다고 해도 사람이 살다 보면 특히 부부간에는 싸움이 일어날 확률이 있죠. 싸움이라는 거에 좀 다양한 정의가 있겠지만 말다툼이 될 수도 있고 네. 조금 이게 감정이 격앙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갈등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대화가 잘 안 돼가지고 일단 싸우기 시작해 버렸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냥 뭐 말짱 도루묵인지 아니면 뭔가 그때에도 할 수 있는 게 있는 건지 궁금하실 텐데 그러면은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해서 최악의 사태는 좀 막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다리는 불태우면 안 된다. 네. 근데 일단 네. 싸우게 되면은 뭐 다리고 뭐고 다 일단 불질러 버리는 거지 그냥. 갈 때까지 가는 거야. 네, 수도 있죠. 돌아갈 길을 안 놔두고 네. 막 넘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말씀을 좀 해주셨냐면 싸우기 시작했을 때는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가 기억이 안 나고 계속 정신을 차려보니 소리를 지르고 있고 막 엄청 싸움이 격앙돼 있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감정이 격해지면은 그게 이제 통제가 어려워진다고 그런 네. 말씀도 해주시더라고요. 물불 안 가린다라는 그렇죠. 표현 하시고요. 무슨 말을 내뱉었는지
본인이 이제 잠깐 기억을 못 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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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 자신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도 약간 이렇게 기억이 희미해질 정도로 이렇게 감정이 격앙이 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사태를 방지를 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거는 아마 아이를 키우신 분들이라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타임아웃이라고 이제 뭐 어디 가서 생각을 해보고 잠깐 쉬어보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부부 싸움에도 좀 타임아웃을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타임아웃이라고 했을 때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그러면 타임아웃 그럼 난 나가버릴게 이게 아니라 네. 이 타임아웃도 사전에 두 분이 계획을 해주셔야 됩니다. 서로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한쪽이 너랑은 대화 안 통해 하고 이렇게 나가버리는 게 타임아웃이 아니라 타임아웃은 그건 가출이죠. 그렇죠. 그거는 무시고. 그렇죠. 네. 단절이고 무시고 가출이기 때문에 이 타임아웃도 사전에 이제 그 부부간에 그리고 연인간에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언제 어느 정도가 내가 되면은 나는 타임아웃을 요청을 하겠다. 이런 방식. 뭐 우리 좀 쉬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아니면 타임아웃을 하자. 조금 쉬었다 얘기하자 등 어떤 시그널을 주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타임아웃이 시작되는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시간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타임아웃의 시간을. 그렇죠. 그게 그 부분이 되게 빠져 있거든요. 나 지금은 얘기 못해 하고 그냥 나가버리면 있는 사람의 불안이 올라가고 그래서 갈등이 더 깊어질 확률이 있는데 이제 타임아웃이라는 어떤 개념이 있다라고 들으신 분들이 그냥 나는 나가겠다. 그게 더 우리한테 좋다고 배웠다 하고 시간을 설정을 안 하시고 그냥 이제 자리를 피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그게 이제 그 부부마다 연인마다 다르겠지만 뭐 30분만 좀 감정을 가라앉히고 올게라든지 뭐 2시간 정도 가라앉히고 올게라든지 꽤 길지 않은 시간, 너무 긴 시간 말고 30분 분 단위, 시간 단위로 해서 돌아온다는 그 이제 신호를 줘야 이 타임아웃이 제대로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꼭 돌아와야 되나요? 안 돌아오면 아니 보통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 논점으로 싸울 때도 있지만 나중에 지나보면 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 당시의 감정으로 싸움이 되는 수가 있는데요. 네. 지나고 나서 보면 그거 뭐 얘기거리도 아닌 것 같이 이제 이성적으로 돌아왔을 때 네. 다시 제자리로 꼭 가야 되나요? 네. 그 논점을 또 다시 건드려야 되는가 싶어서요. 네,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물론 이 방법이 모든 부부나 연인들에게 통하는 방법은 아니겠지만 어떤 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부나 연인 관계에서 돌아오지 않고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한쪽은 쌓아두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돌아온다는 개념이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애써 이렇게 덮어놓은 것을 다시 건드리고 상처를 터뜨린다는 게 아니라 또 싸우자는 게 아니라 또 싸우자는 게 아니라 이제 마무리를 짓자.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같은 페이지에 있는지, 너는 괜찮은지, 나는 괜찮은지를 또 한번 이제 확인하고 넘어가자는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은 또 내가 30분 있다 가서 또 싸워야 돼 보다는 30분 있다 가서 내 배우자를, 내 연인을 좀 이제 괜찮은지 본다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좀 마음이 불편함이 좀 덜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 아는 형님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뭐 하냐 그래서 잠깐 보자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갔어요.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싸우고 나왔대요. 네, 그런 경우 많으시죠. 네, 싸우고 나왔는데 그냥 갈 데도 없어갖고 너랑 그냥 얘기나 하자고 불렀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한 1시간이나 2시간쯤 있다가 집에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네. 싸우셨다며요. 아니 왜 그 불화의 현장으로 저를 데리고 들어가시나요? 같이 가자고요? 집에 가자 그러시길래. 그래서 제가 필요하신가 보다. 형님이 그냥 들어가면 형수님하고 또 붙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저를 중간에 세워놓으실라 보다라고 생각하고 갔어요. 형수님께서 너무 뜻밖으로 갔더니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식사하세요예요. 식사하세요. 그러니까 그 집은 아까 말씀하신 그 합의라는 거. 네. 네. 이게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 그냥 서로 그냥 덮고 넘어가자라고 네. 할 때는 형님이나 형수님이나 그 말을 쓰는데 밥 먹자.
어떤 신호가 되는 거죠. 네, 식사하자, 식사해서 이게 그분들의 사인이래요. 네. 그러면 그냥 밥 먹으면서 푼대요. 네. 그리고 밥 먹으면 풀려진대 또. 네. 그러면서 그 불화의 한가운데 저를 갖다가 집어넣으시는 줄 알았더니 긴장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네. 밥 먹으면서도 계속 긴장하고 먹었어요. 이게 먹어도 되나 이러면서. 그것도 잘해야 되는 게요. 뭐 그런 합의가 있었으니까 밥 먹자가 사인일 수 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중요한 얘기했고 열받았는데 지금 밥 먹는 게 중요해? 이렇게 그럴 수 생각할 있죠. 수 있어요. 그럴 수 그렇죠. 있죠. 나 먹는 게 중요해 지금? 그렇게 그럴 얘기 수 안 하지. 이렇게 얘기하지. 지금 이 상황에 밥이 목구녕으로 넘어가 이러고 나오죠. 지금 밥을 먹자고 막 어. 이렇게 그럴 네, 수 될 수 있어서 있죠. 그게 준비가 안 사인이 되죠. 아니라면 네. 이건 지금 내가 되게 중요한 얘기했는데 이게 하나도 안 중요한 거야 상대는. 네. 이런 좀 서운함과 그렇죠. 열받음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2차전이 시작될 수 있는 말일 수 있겠죠. 그 아까 좀 말씀하신 그 타임아웃도 네. 대개의 현실적인 경우에는 잠깐 타임아웃. 우리 지금 너무 흥분했으니까 조금 우리가 사전에 얘기한 쉬자. 것처럼 쉬었다 하자. 네. 이거를 누가 꺼내느냐 이 말을 네. 에 따라서 네. 또 폭발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게 여자 쪽에서 나오게 되면 괜찮아. 네. 근데 그 남자 쪽에서 나가게 되면 아니야 그럴 거 없어. 지금 얘기 끝내. 네. 오래 안 걸려. 네. 나 1분만 더 얘기하면 되니까 끝내. 이러면서 타임아웃 룰 자체를 갖다가 그냥 파기해 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이제 그거 자체가 갈등의 이제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의 조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이제 그 타임아웃을 요청받은 사람, 그러니까 요청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는 이제 본인은 이제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데 타임아웃을 요청했을 때 뭐 어떤 서운함이나 뭐 화가 난다거나 반응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두 분이 다 이제 합의가 되셔야 될 부분은 우리가 감정이 둘 다 되게 고조가 돼 있을 때, 격앙돼 있을 때 우리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부분이 합의가 되셔야 돼요. 근데 그게 되지 않으시면은 분명히 이제 요청 받은 입장에서 또 저렇게 가버린다고 또 피하는 거야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그렇죠.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이 격앙이 돼서 끝까지 가게 되면은 우리 둘 다한테 좋을 게 없다, 상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서로가 이해를 하신 다음에 이제 타임아웃을 얘기를 해야지 그런 어떤 이제 쉬는 것이 뭐 익숙하고 나는 다음 좀 쉬었다가 얘기하는 게 나는 괜찮고 이런 분이 한 분만 계신다면은 타임아웃 룰은 계속해서 깨지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뭐 있느니 못한 룰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맨정신에는 서로 그 타임아웃이라는 룰의 중요성을 인지를 하고 네. 또 동의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뚜껑이 열렸을 때는 타임아웃 룰을 적용을 시키자. 맨정신일 때는 그게 된단 말이에요. 네. 맨정신이라는 건 이성적인 정신을 그렇죠. 말하는 화가 안 났을 감정이 때 이제 서로 과하지 않았을 두 사람의 때. 관계가 과열되지 않았을 때 그렇죠. 그냥 정상적인 관계였을 때는 그게 네. 합의가 돼요. 네. 근데 이게 일단 열려버리면 네. 그러면 어디가 얘기마저 끝내고 가가 되는 네. 거고 그리고 이런 얘기할 때가 제일 난감하더라고요. 1분만 얘기하면 돼. 끝났어. 타임아웃 필요 없어. 얘기 나 다 1분만 끝나가. 더 얘기하면 돼. 앉아.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네. 타임아웃 룰은 이미 물 건너간 거예요. 이미. 네, 그 순간부터는 이제 물 건너갔겠죠. 근데 이게 어떤 룰을 정하더라도 모든 룰이 그렇겠지만 관계에서의 룰은 그게 잘 안 될 때가 훨씬 많아요. 하지만 기억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다시 돌아와서 우리한테 가장 적절한 싸움 방식이 뭔지 그거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타임아웃 했는데 그거 진짜 안 되더라고요 라고 대부분의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해봤어요 다. 근데 다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포기한다기보다는 다시 돌아가서 우리한테 적절한 이 타임아웃이 효과적일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시는 것으로도 서로를 이해하고 좀 더 이제 생산적인 갈등을 좀 이렇게 조율해 나가는 방식이 좀 나올 거예요. 두 분이서 합의를 해보신다면. 그게 남자분이 얘기하는 게 더 효과적으로 지켜집니까? 여자분이 제안을 했을 때 효과적으로 지켜집니까? 글쎄요, 그게 이제 성별로 딱 나눠지지는 않을 것 같고. 이거 뭐 성적 감수성 이거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네, 실제로 네. 통계를 얘기하자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냐면 내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많이 하세요. 나는 일단 싸우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서 끝내야 돼. 그 거기서 끝을 봐야 돼. 거기서 끝을 봐야 돼와 나는 좀 그 자리에선 정말 얘기하기 싫어. 나는 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에 굉장히 팽팽한 대립이 있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합의가 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이 사람이 나는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 싫어라고 할 때 그 마음이 어떤 건지, 뭐가 지금 싫기 때문에 그런 건지, 나는 이 자리에서 얘기를 끝내야 돼라고 한다면 어떤 불안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자리를 떠서 뭔가 쉬는 시간을 가질 때 내가 이제 이 관계에서 불안한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 어떤 건지 서로 이해를 해주신다면 좀 그 뒤에 얘기가 좀 쉬울 수 있겠죠.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청취자분들의 반응에 제가 지금 그 혼자 반응을 해주시고 빵 있나요? 터지고 있는데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께서 적어주시는 귀한 댓글에 혼자 그 다른 생각으로 빵 터지고 있어서 일단 사과 말씀드리면서 이런 말씀들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남자는 싸우는 것과 밥 먹는 건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네. 좀 재밌는 네. 답글이긴 하네요. 그래서 빵 터질 수밖에 없었죠. 네. 죄송합니다. 이분의 말씀은 저는 120% 공감입니다. 화났을 때는요. 존댓말로 하자는 약속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와. 네. 근데 우정아 씨는 제가 존댓말하면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화났을 때 제가 꼬박꼬박 존댓말하거든요. 우정아 씨. 그렇게 시자 딱딱 붙여가면서 하는데 아주 경기 일으키도 싫어하더라고요. 네. 발언 기회 드려요? 아니에요. 네. 김영진 씨랑 싸운 얘기 이제 그만하려고요. 너무 많이 해서 맨날 싸우는 줄 알아요. 또 청취자분께서 올려주신 내용 소개하겠습니다. 사실 부부싸움도 하면서 깨달아가고 나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지 깨달아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쓰잘데없는 거 가지고 싸우는지 몰라요. 그러나 유치한 싸움 가지고 싸우는 과정도 의미 없지는 않습니다. 라고 네. 말씀을 주셨어요. 네, 네. 그걸 가지고 지혜를 또 나눠주시네요. 네. 있으셨나 봐요. 네. 근데 지금 선생님께서 주신 말씀 화났을 때 존댓말로 하자는 약속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셨는데 저는 존댓말을 잘 쓰는 사람이거든요. 네. 특히 격앙됐을 때 꼭 존댓말을 씁니다. 그랬더니 한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존댓말을 쓰면 상대방이 지금 화났어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네. 그게 아니고 이렇게 약간 습관처럼 나온 존댓말이었는데 네. 그분은 제가 화났을 때 존댓말로 하는 걸 아니까 네. 그러니까 화났냐고 물어보는 그런 그럴 수 부작용은 있죠. 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거든요. 존댓말을 쓰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먼저 나오는 말하기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배우자에게는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의 합의가 무슨 좋은 아이디어가 됐든 간에 두 분의 합의가 이 타임아웃을 플랜을 하든 어떤 우리 싸울 때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을 하는 거에는 두 분의 합의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합의는 설령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뚜껑 열렸을 때 잘 지켜질 수 있는 합의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뚜껑이 열려서 잘 안 됐다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이제 잘 안 됐으니까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좀 두 분이 좀 얘기를 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 작전이라는 어떻게 보면 계획일 수도 있고 그렇죠. 작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작전이 너무 노출되면 그게 과정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요. 네. 작전 무슨 작전? 이제 남편이 존댓말을 시작하면 싸움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아. 남편은 화가 나면 그런 신호를 이제 존댓말로 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거리감 확 느끼게 한다는 거지. 이제 나 화났어로 이제 시작되는 느낌으로 작전으로 인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좀 방어가 되겠네요. 네, 예의를 갖추고 내가 싸움을 안 하려는 자세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네. 나 지금 기분 나쁘니까 얘기를 시작하는 거야라는 작전으로 비춰진다 그러면 또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방어적 자세가 나올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작전은 있어요. 우정아 씨하고. 작전은 저렇게 계속 계시는데 저 무방비로 맨날 당하는 거죠. 평상시에는 이제 정아 아줌마 맨날 이렇게 호칭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또는 뭐 제가- 우여사 뭐 이런 식으로 호칭하는데 제가 살짝 이제 열이 받았어요. 그래서 좀 냉정하게 얘기해야 될 때는 꼭 우정아 씨. 거기서 씨는 꼭 떨어뜨려야 돼요. 우정아 씨가 아니라 우정아 씨. 네. 그러면 이제 저쪽도 이제는 알더라고요. 이제 패턴이 되면, 제가 네. 파르를 하는데요.
저게 저 존댓말이 나 화났어의 표시인지 네. 아니면 심한 말을 안 하고 싶어서 본인이 조심하시는 건지 그 자세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에 우정아 씨라고 이제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빈정거리는 것 같이 느껴져서 더 기분 약이 나빠져요. 오를 수 있죠. 네. 네. 그러면 제가 막 파르르 하게 되는 네. 것 같아요. 빈정상. 빈정상이에요. 그 어떤 그 싸울 때 사실 상대방을 화나게 하는 그 요소 중에 되게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어떤 약올림, 빈정상하게 하는 거 그런 태도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티 안 내게 하는 사람들이 더 얄밉지. 또. 그렇죠. 네. 얄밉거나 그것 때문에 내 화가 요만큼 날 게 막 이만큼 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내가 이제 그런 피드백도 서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작전이었어요? 아니요. 그 작전이죠. 아니야. 절대로 더 기분 나쁘게 하려고 배가시키는 전략적인 차원 아니에요. 그런 건 작전이었는 것 같은데. 되게 잘 먹힌 작전이었나 이게 봐요. 박사님 시간에 제가 이게 고백을 많이 해서 이게 참 그 민망하긴 한데 저는 그 싸움을 하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천성이 양아치인지를 여러 번 경험을 해봤었어요. 이건 길거리 시정잡배도 이런 시정잡배가 없는 거야. 이게 진짜 이건 뭐 교양도 없고 못 배우고 그 저작거리에 진짜 생양아치 같은 짓거리를 하더라고요. 싸울 때 보니까 그 모습이 너무 싫어서 그럴 때마다 저한테 느끼는 자괴감이란 게 그게 너무 싫어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존댓말을 일부러 하게 되더라고요. 네. 적어도 그런 그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진 않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저를 방어하기 위해서 존댓말을 해요. 네. 네. 거기다 이제 한 가지만 한 방울만 좀 더 보태자면은 그래서 내가 이런 사연으로 인해서 나는 존댓말을 하기로 했어가 상대방이 확실히 이해가 됐는지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존댓말을 쓰는 거가 당신이 괜찮은지에 대해서도 합의가 되셔야 이제 우리가 그 모두가 만족하는 우리만의 계획, 작전이 될 수가 있겠죠. 있군요. 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참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나만 방어하고자 네. 그런 방어막을 치는 거 보니까 저는 참 저만 아는 인간이구나. 근데 사실 그 지금 중요한 부분을 얘기를 하신 게 이 타임아웃이 됐든 어떤 둘만의 어떤 우리 이렇게 싸우자라는 약속을 할 때 배우자보다 본인을 먼저 아시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하셨듯이 후회를 했던 경험이 있고 내가 싸울 때 이렇게 되게 본인이 보기 싫은 모습이 있거든요. 뭐 싸울 때 격앙이 돼서 소리를 지르고 막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결국에 가장 후회하는 건 본인일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기가 싫기 때문에 내 마음과 이 감정이 어떤 식으로 내가 화가 날 때 변하고 있는지를 본인이 알아야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거라서 내 몸과 감정의 온도를 계속해서 이제 잘 체크를 해주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게 이제 먼저고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되니까 내가 화가 날 때 이런 사람이고 너는 화가 날 때 이런 사람이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로 접근을 해보시면은 조금 더 생산적으로 좀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싸우는 게 생산적일까를 합의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생각 못했던 부분이에요. 상대방의 변화만 내 머릿속에 있지 네. 내 변화까지 먼저 체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내가 화가 났을 때 네. 어떻게 반응하는지 네. 상대방은 알겠죠, 저를. 근데 네. 제가 상대방을 보는 변화만 네. 더 관심 있게 맞아요. 네, 반응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내 감정이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랐으니까 나한테는 이젠 지금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 수 있어야 그 어떤 합의가 됐든 약속이 됐든 이런 게 나오는 거겠죠. 네. 지금 유튜브 창에 방금 올려주신 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내 삶이 마지막이라 생각한다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다거나 극단적인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내일이 있기 때문에 싸움이 끊이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을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산다면 아마도 좀 더 상대방에게 그리고 나에게 충실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는데 선생님 저는 이 말씀이 자꾸 머릿속에서 까먹어져요. 그러니까 싸울 때는 생각이 감정이 안 확 나네. 올라올 그쵸, 때마다 싸울 때 생각 잘 안 나죠. 네. 감정이 확 올라오면 네.
이 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싸워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도 다 상관없어. 다 필요 없어. 뭐 다 이러면서 필요 없어. 이 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싸우죠. 네, 그런 게 이제 내가 화에 지배당했을 때 나의 어떤 반응이 될 수 있겠죠. 네. 화에 지배당한다는 말씀. 어휴. 네, 무섭죠. 네. 어휴. 그 말씀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드네. 그럼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네. 들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 나누는 동안에 카톡으로 또 반응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귀하게 잘 보고 있고 미처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정도 열심히 보면서 지금 감동받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하는 말씀 잠깐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로랜드에서 8월 서머 세일을 맞이해 믿을 수 없는 가격에 클리어런스 세일을 실시합니다. 명품 하나가 생활을 바꿉니다. 로랜드. 착한 가격 품위 있는 한국 여성복 리디아에서 썸머 마감 세일을 50%부터 시작합니다. 코리아타운 프라자 2층, 소스몰 1층 리디아. 정말 좋은 공진단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좋은 약재로 정성 들여 만든 신만이 장소쿤의 산삼 침향 공진단이 있습니다. 3908 윌셔 신만이 장소쿤의 침향 공진단. 당뇨합병증 주요 원인 동맥경화, 혈관 청소로 다시 좋아질까요? 당뇨 극복 캠페인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주시 내추럴에서 아침마당 1부 순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김영준 씨 그 싸울 때 네네네. 말이 존댓말이지 네. 존댓말로 포장된 욕 아닐까요? 받는 사람은 욕인 것 같은 느낌이었어. 어떤 분이셔요? 선생님 저를 너무 잘하시는구나. 이야 선생님. 이야. 너무 저격당했죠. 네. 제가 이래서 나쁜 놈이에요. 제가. 네. 상담심리학 교수로 계시는 칼폴리 퍼모나에서 상담심리학 교수로 계시는 박소은 박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 정말 카톡이 넘쳐나서 다 소화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사연을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정말 직접 만나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문의하실 수 있는 이메일 therapy@sounpakphd.com입니다. therapy@sounpakphd.com으로 이메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요일에 나오시는 패널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 서운해하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목요일 이 시간이 참 너무 좋아요. 박사님을 좋아하는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라 박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 때마다 올려주시는 여러분들의 내용들이 이게 우리 삶이잖아요. 아 이렇게 사시는구나. 이렇게 힘들어하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회복하시기도 하는구나. 이런 내용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사님 또 진도 나가는 게 약간 더디시겠지만 몇 가지만 유튜브 창에 올라온 내용 소개 좀 하고 지나갈게요. 네. 부부 싸움 중에 존댓말을 쓰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한 방어인 듯합니다. 저희가 올려주실 때 카톡 아이디는 소개 안 하는 거 이미 알고 계시죠? 카톡 아이디를 소개 안 하는 것도 그런 조심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네들은 왜 얘기하게 되면 카톡 아이디를 소개 안 하나 그러실 수 있는데 정말 0.0001%라도 조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부싸움 중에 존댓말을 쓰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한 방어인 듯합니다. 내가 말을 놓기 시작하고 험한 말 시작하다 보면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쌍욕이라는 싸움에 기름을 지르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결국 험한 말로 싸우고 나면 나 스스로가 굉장한 자괴감이 들어요. 네. 그렇죠? 내가 알지 못했던 내가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괴물이 튀어나오는 것 같은 기분이던데. 그리고 개인적인 일 카톡에 유튜브 창에는 좀 조심해 주세요. 저희가 카톡 아이디 안 읽습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입장이 이해된다고 그러시는 분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형준 씨의 존댓말이 방어든 분노의 신호이든 그건 다 품격 있는 싸움의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성을 지키려고 노력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서요 라고 올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선생님 그렇게 전 품격이 1도 없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해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네. 이번에 유튜브 창은 됐고 카톡으로 가보겠습니다. 타임아웃은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나이 든 사람들 하기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하세요. 네. 서로의 스타일이 이제 고정화돼서 네. 그런가요? 고정됐을 수도 있고 또 해봤는데 지쳐셨을 수도
수도 있고 싸움이 이제 정말 일상이 되셨을 수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결혼 40년 정도 살아보니까 이제 화를 내어도 존댓말을 해어도 이젠 같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존댓말을 하면 네, 그러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신대요. 그러세요는 살짝 그 어감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그럼 잘못 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세요. 네. 이거일 수도 이런 있고. 어감이면 좋아요. 네. 네. 그러세요. 그러면 이게 이해가 돼. 네, 그러세요. 이러면 이건 비아냥이지. 어감의 이거. 차이가 있죠. 얼마나 읽었을지는 몰라요. 근데 네, 그러세요 하면서 반응하고 계시대요. 이젠 싸우는 것도 기운이 있어야 하고요. 네네. 70살 되어서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세요. 어렵죠. 네,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당 코너 다 좋아하는데 특히 목요일 순서 너무 좋아한다고 특히 감사합니다. 더 좋아요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저분께서는 김용재 지휘자님이 제일 좋아해 이러실 수 있는. 죄송합니다. 이건 그냥 저의 그 농담입니다. 네. 아이디 안 밝히는 거 너무 좋다고 말씀 주셨어요. 근데 아이디를 안 밝히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정말 조심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그 방송을 그렇죠. 30몇 년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그 잡다한 일을 겪었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여기서는 아니지만 다른 경우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겪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이런 점은 참 주의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그냥 그러지 여러분을 의심하거나 그러는 건 절대 안 합니다. 그냥 저의 소심함이고 저의 노파심입니다. 제가 소심해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게 오늘 마무리가 안 되면 또 다음 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오늘 순서의 마무리 그렇죠. 정도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타임아웃을 했다고 치고 이제 좀 이렇게 쉬는 시간을 서로에게 가지기 위해서 이제 좀 떨어졌어요. 싸우다가 이제 쉬는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럼 뭘 해야 되나? 30분, 1시간, 몇 시간 그동안 뭘 해야 되나 궁금하실 텐데 대부분의 경우에 곱씹어요. 아니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곱씹고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더 화가 날 수도 있고 이런데 이제 어떤 것들이 좀 추천이 되냐면 일단은 나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가라앉힐 수 있는 어떤 무엇이 됐든 무언가를 하는 거죠. 술 마시는 건 아니고요. 담배 피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좋아하는 내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어떤 무언가들이 있을 거예요. 산책을 한다든지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한다든지 강아지와 논다든지 고양이와 논다든지 하늘을 바라본다든지 내 마음을 좀 진정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내 자신을 좀 돌본다. 내가 지금 화가 났으니까 나도 얼마나 힘들어요. 내 몸도 힘들고 내 감정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 약간 좀 차치해 두고 나를 좀 돌보는 시간으로 이 타임아웃을 활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결국에는 이 상대방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의 크기가 돌아올 거라고 그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네. 마무리해야 되는데 또 질문이 생각나. 네, 그러면은 무슨 말씀을 저렇게 잘하시냐.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미리 연습하고 오세요, 박사님? 아닙니다. 질문이 있으셔가지고, 네. 잠깐 쉬는 타임아웃을 갖는 동안에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내 마음을 좀 다스릴 수 있고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잘 쓰면 너무 좋겠으나. 네. 싸울 때 흥분한 나머지 내가 이 말을 안 했네. 그렇게 이 한방을 말했어야 했었어야 되는데 이걸 얘기 안 해서 이게 매듭이 안 져졌네라는 그런 준비를 하게 될까 봐 조금 약간 두려움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사실 타임아웃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진정시키는 과정이에요. 이거는 정말 연습이 필요하고 잘 안 될 수도 있고 하지만 나를 진정시키는 어떤 시간을 갖지 않고 다음 싸움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으로만 갖는다면 이 타임아웃의 효과는 잘 없죠. 내가 다시 이 사람을 그리고 나의 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의 크기를 다시 키우는 시간으로 가진다면 생산적이겠지만 내가 그 말을 했어야 되고 이 말을 해야 아주 그냥 이 사람이 꼼짝도 못할 텐데 요걸로 시간을 자꾸 쓰시게 되면은 요 모든 룰들은 사실 소용이 없겠죠.
박사님 그게 포인트 같대요. 이게 타임아웃이 네. 전반전, 후반전에 중간에 쉬어가는 네. 하프타임이 아니거든요. 네, 이게 그렇죠. 하프타임 아니에요 이게. 네. 근데 네. 이제 후반전 뛰어야지 정말 이러면서 이제 장전하고 이런 시간이 아닙니다. 무장하고 결연한 의지로 그래 한번 오늘 더 큰 힘을 가지고 나타나고 누가 이러는 죽는지 게 보자 뭐 이러자고 타임아웃 쓰는 건 절대 아니니까. 아니라. 네. 올려주신 글 중에서 너무 좋은 글들이 있어가지고 잠깐 나누겠습니다. 네. I'm too old for this. 나 이러기엔 너무 나이가 들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싸움의 현장에서 저를 분리시킵니다. 아, 오. 마음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오. 선생님 이 말 너무 좋은데. 고수신데요. 네, 고수신데요, I'm too 진짜. old for this. 이 말 저 음.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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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의 현장에서 저를 분리시킨다고 하셨고요. 다른 분은 저는 이분 말씀에 정말 고개 끄덕이면서 들었는데요. 그 고개 끄덕거리면서 봤는데요. 네. 어떤 얘기든 갑자기 흥분된 제 감정을 말하면 남편도 처음부터 같이 흥분을 하게 되므로 요즘은 미리 내 감정 상태가 이렇다고 남편에게 먼저 공연한 오해 없도록 기초 작업을 하고 그리고 절대 내가 맞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나의 의견이 이렇다는 정도로 끝없는 자기 주장 뭐 이런 걸 미리 차단하는 방법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기초 작업이라는 말씀이 와닿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절대 내가 맞다는 게 아니고 뭐 이런 말씀도 저는 상당히 고개 끄덕이는 부분이었거든요. 네. 질문으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기억해 주시고 답변을 네.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타임아웃을 하면 결국은 한쪽은 시킬 뿐 풀리지 않기에 에너지가 축적돼서 나중에 결국 비건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라는 질문이 왔으니까 네.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건에 대한 준비. 그게 뭐라고? 비건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타임아웃을 하면 한쪽은 지금 시키는 시간이 될 수 있지만 그 풀리지 않은 에너지가 오히려 축적이 돼서 나중에 큰 게 온다는 거죠. 한꺼번에 터진다고. 네. 네. 어, 비건이라고 비건. 그래서 네. 표현하셨구나. 네. 네. 오늘 큰 거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타임아웃을 하프타임으로 썼던 것 같은데 타임아웃은 나의 그릇을 키우고 상대방의 그릇이 커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자는 거지. 절대 후반전 뛰기 위해서 전의를 불사르는 하프타임은 아니라는 거. 네. 네. 다시 한번 크게 배웠습니다. 네, 박사님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고 또 인사드릴게요. 네,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